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IT 기업에서 일하던 데이터 분석가가 하루아침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연봉 20만 달러의 엘리트가 모든 것을 걸고 낙후된 아시아 국가로 떠났죠. 더욱 충격적인 건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자존심 강한 실리콘밸리의 IT 전문가가 서울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안정된 삶을 뒤흔드는 큰 변화는 더욱 그랬죠. 8년 동안 쌓아온 제 커리어는 완벽했습니다. 스탠포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 최고의 기업에 입사해 승승장구했죠. 주변에서는 저를 데이터의 마법사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만든 알고리즘은 회사의 매출을 30% 끌어올렸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를 주목할 만한 30인의 IT 인재로 선정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라떼 한 잔을 들고 회의실로 향하던 중이었죠. 창 밖으로는 샌프란시스코의 아침 햇살이 쏟아졌고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애슐리 서울지사로 1년 파견을 가보는 게 어떻겠어요? 마이크 부사장의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라떼를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죠. 실리콘밸리에서 최고의 자리를 꿰찬 저에게 한국이라니요. 더구나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가야 한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서울이요? 제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크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설명했지만 제 귓가에는 그저 핑계로만 들렸죠.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해외 파견은 그저 우회적인 퇴출수단이라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오래된 건물들과 복잡한 거리, 좁은 골목길이 가득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한국의 경직된 회사 문화를 비판하는 영상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한국은 기술적으로 미국을 절대 따라올 수 없어. 그곳의 직장 문화는 너무 수직적이야. 서울은 겉만 번화하고 실제 생활 수준은 낮아. 동료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모님께 전화가 왔죠.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은 한숨부터 내쉬셨습니다. 애슐리, 내가 미쳤니? 지금 내 위치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 거기 가서 뭘 배우겠니? 가족과 친구들의 만류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제 결정을 말렸죠. 그들의 말이 맞아 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의 반전은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회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애슐리한테 서울 파견 제안이 들어갔대. 근데 거절할 거래. 진짜? 그럼 내가 노려볼까? 서울지사가 요즘 핫하다던데.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8년간 쌓아온 커리어, 그동안의 성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집으로 돌아와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키워드로 검색했죠. 한국 IT 기업, 서울 스타트업, 한국기술혁신. 화면에 비친 서울은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세계적인 기업들이 즐비했고 스타트업 생태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역동적이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찾아보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죠. 실리콘밸리만이 기술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이크의 사무실로 향했죠.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파견?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그렇게 저의 서울행이 결정됐습니다. 준비하는 몇 주 동안 주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그들의 우려가 오히려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효율적인 입국 절차, 그리고 모든 곳에 깔린 최첨단 시스템까지. 공항철도에 올라탔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지하철인가요? 깨끗한 객실, 초고속 와이파이, 그리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 시스템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온 제가 봐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고정관념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날 서울지사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지사 첫날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죠.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우리 회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 고정관념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회사가 맞나요? 실리콘밸리의 본사보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자연스럽게 배치된 식물들, 그리고 곳곳에 마련된 협업 공간까지.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았죠. 애슐리 씨 환영합니다. 김태준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완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죠.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일한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친근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권위적인 상사와는 거리가 멀었죠. 오늘 오전에 팀미팅이 있는데 참석하시겠어요? 무리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적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참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회의 문화가 궁금했거든요.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의 회의는 일방적인 지시와 보고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상명하달식 문화라는 말도 많이 들었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모든 직원이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고 노트북을 켜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계급이나 서열을 전혀 느낄 수 없었죠. 저희가 진행 중인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입니다. 애슐리 씨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태준 팀장님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내 편안해졌죠. 제가 의견을 내자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에서 해보지 못한 새로운 접근 방식도 제안받았죠. 와, 이런 협업은 처음이에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한 것이죠. 애슐리 씨, 우리 팀은 항상 같이 점심을 먹어요. 한국 음식은 다 같이 나눠 먹을 때 가장 맛있거든요. 식당에서 저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반찬을 나누고 음식을 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음식만 먹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게 된장찌개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낯선 향에 망설였지만 한 숟가락 먹어보고 놀랐습니다. 깊은 맛이 입 안 가득 퍼졌죠. 팀원들은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죠.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발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제안했는데 팀원들이 즉시 검토하고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슐리 씨의 방식에 저의 AI 엔진을 접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주니어 개발자의 제안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상급자의 허락을 기다렸겠지만 여기서는 달랐죠.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그것이 즉시 검토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회사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신났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퇴근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 들은 것과는 정반대였죠. 야근이 당연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정시 퇴근이 장려됐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푹 쉬어야 다음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죠. 태준 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팀의 생산성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죠. 집중해서 일하고 적절히 쉬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 팀의 프로젝트가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데이터 분석 방법과 한국 팀의 AI 기술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냈죠. 본사에서도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협업은 처음이에요. 서울팀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본사 CEO의 메일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뿌듯했죠. 처음 파견 제안을 받았을 때의 불안과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한국식 회식도 제가 알던 것과는 달랐죠. 강제로 술을 권하는 문화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어요, 애슐리 씨? 한국 회사 문화가 많이 낯설죠? 민지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어요.
한국의 회사 문화가 수직적이고 경직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실리콘밸리보다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 말에 팀원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국의 기업 문화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의 수직적인 문화는 거의 사라졌죠. 대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찾아가고 있어요. 태준 팀장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죠. 한국 기업이 이뤄낸 변화와 혁신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더 큰 충격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이 있어서 서두르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복부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책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종종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애슐리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민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는 것 자체가 큰 결정이었습니다. 기본 진료비만 수천 달러가 넘어가니까요. 게다가 보험 처리도 복잡했고 긴 대기 시간은 말할 것도 없었죠. 괜찮아요. 좀 쉬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회의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동료들이 119를 부르고 있었죠. 그때부터 제 인생을 바꾼 놀라운 경험이 시작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5분. 저는 그 속도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였다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구급차 안의 시설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응급실 같았어요. 급성 맹장염이 의심됩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이 들리자 민지가 저를 따라 구급차에 탔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걱정된다며 통역을 자청한 거죠. 그때 느낀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접수, 검사, 진단까지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효율적으로 이뤄졌죠. 의사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급성 맹장염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데 동의하시겠어요? 순간 가장 큰 걱정은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맹장 수술은 보험이 있어도 수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어진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귀를 의심했죠. 외국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네요. 수술 비용은 총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비용에는 입원비, 식사, 약값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죠. 미국이었다면 이 정도 금액은 초기 검사 비용에도 못 미칠 텐데 말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깨끗한 1인실에 누워 있었고 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병실에는 최신식 전자병상과 스마트 호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병원 맞나요? 입원 생활에서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간호사들은 마치 고급 호텔의 직원처럼 친절했고 매 끼니마다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조절한 식사가 제공됐죠. 심지어 외국인 전용 통역 서비스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예요. 제 말에 옆에서 간호를 도와주던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응급의료 체계는 정말 자랑할 만하죠. 퇴원하는 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시스템,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진의 마인드, 그리고 모두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까지. 미국으로 돌아간 동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믿지 않더군요. 그 정도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그 가격에? 말도 안 돼. 하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엎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였습니다. 처방전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고 보험 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팩스로 처방전을 주고받는데 말이죠. 이런 게 진정한 선진 의료 시스템이구나. 퇴원 후 회사로 복귀했을 때 팀원들은 제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전보다 더 밝아졌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고요. 사실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미국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예요.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정말 본받아야 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것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맹장 수술 후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 사실을 알리면 걱정하실까봐 망설였지만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진면목을 알려드리고 싶었죠. 엄마, 저 수술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마자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오 맙소사. 당장 미국으로 돌아와야겠구나. 거기서 무슨 수술을.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자 어머니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수술 비용을 듣고는 놀람을 감추지 못하셨죠. 잠깐만, $1,700라고? 우리 이웃 제인이 같은 수술하는데 $30,000 넘게 들었는데. 아버지도 통화에 참여하셨습니다. 평소 의료 정책에 관심이 많으셨던 아버지는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죠. 흥미롭구나. 전 국민 의료보험의 그 수준 높은 서비스라.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보이는데?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원 후 보낸 선물이 결정적이었죠. 한국의 최신 가전제품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제품이니? 디자인이 너무 세련됐구나. 어머니는 특히 한국의 전기밥솥에 완전히 빠져드셨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이모까지 같은 제품을 구매하셨다고 하더군요. 주말이면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물어보셨죠. 애슐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니?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6개월간 한국에서 지내며 느낀 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아빠,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율성과 정의 조화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것 같지만 한국은 이 둘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어요. 아버지는 제 설명에 깊이 끄덕이셨습니다. 특히 제가 경험한 회사 생활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효율적인 의사결정. 게다가 직원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까지. 미국 기업들도 한번 배워볼 만하구나. 어머니는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매료되셨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한국 드라마를 보시고는 완전히 팬이 되셨죠. 이제 알겠어. 왜 내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참 따뜻한 나라구나. 부모님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가족 모임에서 한국은 단골 주제가 됐죠.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대단하다면서요?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죠. 길거리에서 만난 친절한 시민들, 최첨단 기술이 일상화된 모습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풍경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모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파견을 가장 반대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보다 더 한국의 팬이 되셨더군요. 다음 휴가 때는 나도 서울에 가봐야겠어. 애슐리가 말한 그 도시를 직접 보고 싶어. 가족들의 변화는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의 불안과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오히려 이제는 제가 한국과 미국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죠. 제가 한국에 온 것은 단순한 파견 근무가 아닌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파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달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돌아가야 하는 걸까? 미국으로 돌아가면 승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본사의 시니어 디렉터 자리였죠. 연봉도 2배 넘게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꿈꿔왔던 포지션이었죠. 그런데 가슴 한 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가 제 꿈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보낸 1년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으니까요. 애슐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할까요? 태준 팀장님이 퇴근 후 커피를 마시자고 하셨습니다. 삼성동의 조용한 카페였죠. 창밖으로 무역센터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애슐리 씨를 연구 발령으로 돌리고 싶다고.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 발령이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죠. 우리 회사가 아시아 AI 연구센터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했거든요. 애슐리 씨를 총괄 디렉터로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승진, 그리고 가족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의 1년이 떠올랐습니다. 맹장 수술로 쓰러졌을 때 보여준 동료들의 따뜻함,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질서정연한 시민의식, 회사에서 경험한 혁신적인 협업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들. 시간을 좀 주세요. 그날 밤 서울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반포대교의 물보라쇼가 펼쳐지고 있었죠. 무지갯빛 물줄기가 밤하늘을 수놓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죠.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서울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결정을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 저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죠. 그럴 것 같았어. 내가 그동안 한국 얘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거든.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도 동의하셨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은퇴할 때가 됐잖니? 서울에 가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모님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됐죠. 다음날 태준 팀장님께 답을 전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서울에 남겠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습니다. AI 연구센터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저희 팀은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미국과 한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벽한 서울 시민이 됐죠. 아침에는 동네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점심에는 동료들과 김치찌개를 먹고 퇴근 후에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부모님도 결국 서울로 오셨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 정착하신 부모님은 이제 저보다 더 열정적인 서울 시민이 되셨죠. 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조깅을 하시고 어머니는 한식 요리 클래스에 다니세요. 얼마 전 실리콘밸리의 옛 동료가 방문했습니다. 서울을 구경시켜주며 이런 말을 했죠. 알아? 난 이제 확신해. 미래는 여기 서울에 있다는 걸. 동료는 픽 웃더군요. 내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맞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됐죠. 이제 제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애슐리 카터, AI 연구센터 총괄 디렉터, 서울. 매일 아침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곳이 진정한 제 고향이 되었다는 것도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점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데스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